오늘 70일 만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신학기를 맞은 것처럼 심기일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새 학기란 무엇인가? 시급한 미세먼지 법안도 또 5.18 망언에 대한 징계도 말싸움의 대상일 뿐이었고 어찌 보면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야가 국회문을 열자마자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논의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섭단체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13일 본회의 처리에는 합의는 했는데요.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쟁점 법안이 경론을 벌이고 있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노동위원회의 경우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할 경우 새로운 규제만 양상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지금 뭐가 그러면 쟁점 법안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우선은요, 공장 등 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한 규제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는 등을 놓고 지역별로 입장차도 크고요. 당장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계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이게 민생 문제와 얽히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건 이건 합의가 된 거죠? 네, 여야는 오늘 오후 13일 본회의 때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예.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하지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볼지 아니면 자연 재난으로 볼지 여야는 물론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 이게 어떤 재난으로 볼 것이냐가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책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본다면 책임 주체가 별도로 없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사회 재난으로 볼 경우 책임의 주체, 즉 원인 제공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나 규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합의는 봤는데요. 경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여야는 말싸움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망언 당사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21명 징계안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북한군 개입 등 5.18 망언 관련자인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회의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컴퓨터에 붙인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는 문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품위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맞지 않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당론 같아요. 국민의 목소리라고, 국민의 목소리죠.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당론이라고 하셨는데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윤리심사 자문위에 보내 의견을 구하기로 한 뒤 결국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자체 징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기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JTBC 허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인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두 사람이 동시에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구속되어 계시죠. 또 건강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이에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한국당 내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대놓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와 극단적 우경화의 기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JTBC 강연입니다.